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북상하면서 전북에도 오늘 낮부터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주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은 현재 제주도 남남동쪽 해상에 머물며 서서히 부산 남쪽 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안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부터든 전북도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밤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0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지리산과 무주, 장수, 진안 등 동부 지역에는 한때 강한 비가 예상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상에는 풍랑이 거세겠고 산간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선박과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태풍 뿌라삐룬은 오늘 오전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늦은 오후나 저녁쯤 부산 앞바다를 거쳐 동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내일부터 전북은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JTBC 전주방송은 민선 7기 단체장의 핵심 정책과 운영 구상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재선에 성공한 송하진 도지사인데요. 송 지사는 정책 진화로 전북을 대도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민선 6기 정책에 오류가 있다면 겸허히 인정하면서 전북 발전의 100년 대계를 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정책의 발전적 진화입니다. 연속된 도정의 민선 7기는 지난 4년 전북만의 발전 전략을 더 구체적인 정책들로 완성도를 높이는 정책의 발전적 진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이 같은 구상대로 민선 6기의 3대 정책을 확장해 전북 대도약의 주춧돌을 놓겠다면서 5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삼락 농정을 농생명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융복합 미래산업의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전북을 여행체험 1번지로 만들면서 잼버리 등 새만금 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14개 시군의 균형 발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송하진 지사는 5대 목표는 선거 기간에 내놓은 101가지의 공약을 실천해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들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를 9월에 출범시켜 대형 신사업이나 쟁점 사업의 추진 속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오로지 공심과 전북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이루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까지 민선 7기의 정책 목표를 실천할 세부 과제를 수립하고 조직 개편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민선 7기에 탄소산업 활성화와 컨벤션 센터를 최대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 분야에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시 동산동의 탄소국가 산업단지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5대 공약 가운데 첫 번째는 탄소산단을 강소기업 단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내년 12월에 공사에 들어가 자동차 부품 등 탄소 소재와 관련된 우량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6기의 초점이 문화, 복지 쪽이었다면 민선 7기에는 경제 문제에 더 다가가게 됩니다. 트레킹, 그다음에 낚시 이런 인구는 굉장히 급증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기업들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유치한다든지 어쨌든 탄소 쪽 관련 강소기업은 충분히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컨벤션 센터 문제 해결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중심의 덕진 권역에는 대규모 뮤지엄밸리, 법원 이전 부지에는 국립미술관을 유치하고 도심 생태공원과 시민문화예술촌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컨벤션 센터는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쳐 반드시 임기 안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최근에 컨벤션 위치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와 상의해서 컨벤션을 반드시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주의 최대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숲, 가로수 등의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어린이 실내 놀이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 수당을 최대 1,000명까지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도 보전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안 해결에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위해 소통과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과 GM 사태로 지역 경제가 풍전등화나 다름이 없는 상황. 일자리 창출은 전라북도는 물론 14개 시군이 가장 공을 들여야 할 과제입니다. 막다른 길에 놓인 중소상인과 중소기업, 서민 경제를 살리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7기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를 늦추지 못할 경우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성장 잠재력 악화가 매우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의 경로를 모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시민사회에서는 다시 한번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물론 다양한 주체들이 갈등과 대립을 떨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시군 단체장들이 서로 조율하면서 진정으로 자기 지역만이 아니라 전라북도를 위한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많은 단체장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여당 후보라는 점을 앞세워 당선된 만큼 이제는 그들의 행동과 실천을 지켜볼 일입니다. 지방의회 역할과 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한 도의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시군의회도 민주당이 10석 가운데 최소 7, 8석 이상을 차지한 만큼 제 역할을 하는지 4년 내내 꼼꼼하게 따지고 또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국의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참가한 걷기 대회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정읍 샘고을 시장이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모두 1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제3회 전국 문화관광 해설사 한마음 걷기 대회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해설사들이 교류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모두 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정읍 샘고을 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모두 1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정읍시와 시장 상인회는 웰빙 먹거리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관광 특화형 시장의 이미지를 높일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오는 9월 열리는 시간여행 축제에 참여할 초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축제 퍼레이드 참여, 제품 판매 부스 운영 등으로 오는 13일까지 군산시 관광진흥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남원시 희망복지지원단이 다음 달까지 폭염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가구들을 집중 발굴합니다. 지원단은 취약 가구들이 새롭게 발굴되면 긴급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 물품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위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복지 혜택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보덕박물관이 다음 달 3일부터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귀금속과 보석, 공룡 등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진안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습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선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참여정부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 등을 지낸 노동인권 분야의 전문가로 꼽힙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전주 출신의 송성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송성환 신임 도의회 의장은 전라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총 38표 가운데 36표를 얻어 당선됐으며 부의장에는 임실 출신의 한완수 의원과 완주 출신의 송지용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송 의장은 도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에 높은 지지를 보내준 만큼 의회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 견제에 충실하고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아침